더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흐름 뉴욕일보 경제부의 김태수 기자와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수는 안도 랠리를 좀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장에서는 S&P 500 지수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넘어서서 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시장 내부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긴 했지만은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죠. 연준의 행보에 대한 경계 심리는 여전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채권 시장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만기 이제 국채 수익률이 1.462%로 하락을 했습니다. 4주 연속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 위험자산 회피로 인한 채권 매수세 증가가 동반이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에서 수익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시장에서 안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6월 소비자 심리가 이제 회복됐다라는 이슈가 이제 생겼는데 그건 바로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 84를 넘어가지고 86.4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5월달 4.6에서 6월달엔 4로 낮아지는 모습이었고요.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신뢰지수라는 게 아직까지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떤 큰 이슈를 시장에서 어떤 강한 어떤 신호를 주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시장 오픈 후에 1시간 정도만 이제 시장을 지탱해주고 그 이후에 시장이 마이너스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 지수가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기업 수익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그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이 미국 주식을 약화시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보고서에 평가를 하면서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관련된 것들을 이제 많이 찾는 모습이었는데 S&P 500 기업들의 어떤 기업 수익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시장이 더 상승할 거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는 6천여 개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10% 안 되는 500개 기업이 이제 그 수익이 좋은 상황인데 전체 기업들 수익은 지난 그 2008년 수준과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가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이제 수요 전망 보고서가 나오면서 2022년 말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려가지고 그래도 크루드 오일이 70달러를 유지하면서 0.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금융주, 기술주, 소비재 쪽이 올랐고요. 헬스와 부동산, 에너지주 쪽이 약세를 좀 그렸습니다. 업종별, 종목별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업종별로는 금융과 정보 기술 업종이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대체 에너지 산업이 기후 정책 확대 이슈로 1.9% 최대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퍼실이나 스케쳐스, 캐나다 구스 같은 이제 의류 쪽 기업들이 4% 이상 상승하면서 의류 산업이 1.5%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은 그동안 또 상승한 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채굴 장비 수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장비 산업이 0.3% 상승했는데 정유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후정책 확대 우려가 생기면서 마이너스 0.4% 하락하는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밈 주식들이 장 막판에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다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장 막판에 이제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MC가 15%나 상승했고요. 게임스타 역시 6%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이슈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5월달 이제 매출이 크게 늘었다 했죠. 근데 그게 이후에 평가되기를 이게 중국 자동차들이 더 좋다는 쪽으로 이제 평가가 돼버렸습니다. 테슬라가 매출이 성장을 하긴 했지만 5월달에 더 많은 차를 팔긴 했지만은 니오라든가 아니면 샤오풍 같은 회사들이 더 좋은 쪽으로 나가고 있다. 더 성장성이 강하다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니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진출을 위해서 새로운 라이센스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충전 배터리 쪽에서도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산 자동차 쪽이 더 우세하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오 같은 경우에 최근 한 달 동안 33%나 올랐는데 테슬라는 마이너스 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금요일도 샤오펑하고 니오가 7%대 상승하면서 테슬라의 약보합 수준하고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 지수가 2.8% 하락하면서 15달러 65센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장이
오전장 지나고 오후장 해가지고 상승 쪽으로 올라가는 동안에도 변동성 지수가 동반해서 함께 상승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좀 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이번 주 증시 이제 미국의 FOMC 앞두고 있고요. 다시금 좀 관방 심리가 짙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번 주 관전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FOMC 회의에 이제 가장 큰 관심이 있는데 경제 지표들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해외 쪽 이슈들도 만만치 않고요. 경제 지표들 먼저 살펴보면은 소매 판매가 이제 0.3%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산업 생산은 조금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이제 소매 판매가 하락할 거다라는 게 조금 우려가 되죠. 거기에다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역시 상승을 또 더 크게 키울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넘어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는 더 확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노동지표 같은 경우에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1만 건 정도 더 추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뉴욕과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가 그리고 건축, 원유 재고 같은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하고 있고 유럽과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이번 주에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에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한 달 사이에 지금 1일 확진자 수를 4배나 급증시켰거든요. 그러면서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봉쇄 조치를 2주에서 4주 정도 더 연장할 건지를 지금 논의 중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6일 날 수요일 날 발표되는 실업률이나 아니면 연간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모두 이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어떤 그 소비국이라고 알려진 중국 경제가 회복된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각종 인플레이션들이 발표가 되는데 그 부분도 상승 우려가 있어가지고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요일 날 1시 30분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화요일부터 FOMC 회의가 열려가지고 수요일 날 이제 정리를 하고 1시 30분이 되면은 파월 의장이 나서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 단기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고용 지표가 너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너무 빠르게 내려왔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인플레이션 지수가 또 지표들이 너무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버리고 뭔가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언질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는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숨가쁘게 달려가는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김태수 기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